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과 토트넘의 손흥민이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대표팀 내부에서는 아시안컵 준비 당시 카드놀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며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는 기강이 흔들리며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황선홍 국가대표팀 감독은 임시로 사령탑을 맡았지만 그 어깨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다시 한번 언론을 기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대중의 반응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협회가 한계를 넘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신원을 숨기려고 하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카드 도박을 한 선수들의 신원을 추측하는 글을 퍼뜨리고 있는데요. 특히 카드 도박을 한 4명의 선수 중 1명이 바로 조규성이라는 익명의 이용자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최근 조규성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며 조규성은 아시아컵에서 보여준 부진한 성적 때문인데요. 이후 조규성은 카드 게이트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 여론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 뛰고 있는 주장 손흥민은 갑자기 정몽규 회장의 무리한 요구를 받고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요. 저희와 함께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봅시다. 최근 한 달 동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의 충격적인 탈락 이후에도 한국 축구 대표팀은 여전히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번 3월에 태국과의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경기를 이끌게 될 것이며 한국 대표팀은 21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태국과의 홈 경기를 3차전을 치르고 이후에는 26일에 방콕에서 4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번에 일시적으로 팀을 이끌게 되었지만 그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월드컵 예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태국과의 원정에서 승리하여 아시안컵의 실망을 달래고 월드컵 본선 11회 연속 진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서야 합니다. 이번 2연전을 모두 이길 경우 최종 예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도 있는데요. 팀 분위기의 회복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지난 아시안컵 4강전 전날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에 충돌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으로 여론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로 남아있지만 이강인이 직접 런던으로 찾아가 손흥민에게 사과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여전히 차가움을 보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강인은 이번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번 태국 2연전을 우리가 다시 하나된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께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소집을 앞두고 팀 내 기강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선수들이 협회 직원과 함께 돈을 걸고 카드 놀이를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협회는 이것이 도박이 아닌 음료값 등을 위한 단순한 내기였다 설명했지만 선수들과 협회 직원 간의 이런 행동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클린스만 전 감독이 과도한 자유를 허용하면서 고참들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결과이며 이제는 경기와 컨디션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한국 축구가 큰 위기에 처해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 선수로 생활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기에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축구하면서 어려운 때는 피해가고 쉬울 때만 나서지 않았다. 고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조금 짧은 기간이라도 대표팀 선수단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볼 생각이다. 며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정리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을 직위에 제하고 이후 여러 차례 당사자와 주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토대로 추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중이 우려하는 점은 도박 행위를 한 선수가 공개될지 아니면 처벌을 받을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도박은 카드놀이뿐만 아니라 탁구, 보드게임, 전자게임 등 다른 게임에도 적용되었죠. 즉, 국가대표 선수들은 여가 시간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카드 도박을 하는 선수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1996년생 이하 다가오는 태국 경기에 소집된 핵심 선수 이외에도 익명의 네티즌이 공개한 또 다른 정보도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자 축구팬들은 축구협회와 대표팀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변명만 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자체 관리뿐만 아니라 대표팀 관리도 실패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나서서 축구협회를 조사해야 한다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축구협회 규정 위반으로 해고된 직원은 조규성과 친분을 갖고 있으며 아시안컵 기간에도 조규성과 자주 게임을 펼쳤습니다. 정말 팬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일이죠. 카드 게이트에 대한 정보가 퍼지자 네티즌들은 카드 도박을 한 선수가 다름 아닌 탁구 3인방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의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규성은
지난 아시안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대중의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요. 강인한 체격을 바탕으로 상대편의 박스 내외에서 주무르고 패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능숙하게 해낸 조규성은 빠른 발을 활용하여 측면을 이동하거나 공간을 찾아내며 좌우 활동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나 박스 안에서의 정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최근 그의 활약은 침체 상태입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는 한 골을 기록했지만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속팀으로 돌아온 후 4경기에서는 페널티킥으로만 한 골을 넣었습니다. 조규성은 덴마크 이적 이후 정규 시즌 20경기에서 9골을 넣었는데 그중 4골은 페널티킥으로 기록됐고 7번의 페널티킥 중 3번을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조규성은 부진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매치에 계속 소집되며 대중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카드 게이트 논란에 연루됐다면 팬들에게는 큰 충격이 될 것이죠. 이후 기자는 곧바로 조규성에게 연락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조규성은 갑자기 대표팀 내부 논란에 휘말려도 당황하지 않고 짜증을 내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는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 역시 그 이야기를 듣고 새벽까지 어떤 선수가 카드로 도박을 했다는 사실 전혀 몰랐다. 난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다면 나는 즉각 탈퇴하겠다. 경기력이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국가 이미지에는 절대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조규성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만으로도 카드 게이트 논란과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죠. 한편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손흥민 관련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특히 이강인이 대중의 분노와 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던 상황에서 손흥민은 이강인을 구하기 위해 나섰죠. 그러나 이번에는 카드 게이트 논란이 계속돼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고 정몽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곧바로 손흥민에게 연락해 국가대표팀 보호를 위해 다시 한번 논란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물론 손흥민은 정몽규 회장의 무리한 요구에 극도로 분노해 즉각 거절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지금으로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더욱이 이번 사건은 축구협회 관계자들의 방만한 관리로 인해 발생한 만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연루되기보다는 정 회장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좌초한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일관된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협회가 현재의 무원칙한 모습을 벗어나고 축구 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축구팬들과 국가대표팀의 선수들 그리고 축구계 전반에 대한 존경과 지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협회의 변화와 새로운 방향이 필수적입니다. 이상 내용을 듣고 대한민국 축구와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항상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YT 뉴스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